명자 씨, 요즘도 아침마다 무릎이 욱신거리지 않아요? 그래서요. 날 풀려도 무릎이 뻣뻣하고 손가락도 잘 안 펴지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김치찌개에 토마토 넣지 말라는 말도 있던데 진짜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글쎄요. 우리는 맨날 야채 많이 먹으라고만 들었잖아요. 서울 광장시장의 오전. 장을 보던 두 분의 대화는 갑자기 채소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밥상에 채소를 올렸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문제일 수도 있다니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노인 진료를 해오며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그 변화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입니다. 75세 서울노인건강센터에서 45년간 진료한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평생 건강식으로 여겨졌던 채소 중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관절을 아프게 만들고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세 가지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화와 관절 건강을 회복시키는 세 가지 음식도 소개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도 몸은 점점 더 무겁고 피곤해질까? 그 의문을 품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식단 관리도 하고 채소도 빠지지 않게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도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관절은 뻣뻣하고 에너지는 바닥이 난다고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단지 노화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건 저희 외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전주에서 평생을 살며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김장도 직접 하시고 아침마다 시금치 나물이나 된장국에 토마토도 넣으시곤 했지요. 식단만 보면 그 어떤 영양사보다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7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 점점 관절이 굳고 밤마다 잠을 뒤척이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노인성 관절염이라는 진단만 받을 뿐 특별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 점점 힘들어지셨을까? 그 의문이 제게는 깊은 고민이 되었고 결국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유를 반드시 찾겠다. 그렇게 시작된 연구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제 진료 철학을 바꿔놓았습니다. 2년 넘게 노인 식생활과 염증, 소화기능, 에너지 대사를 분석했고 국내외 자료와 임상 경험을 종합해보니 뚜렷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같은 음식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을 때 문제없이 소화했던 음식이 오히려 염증을 만들고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채소는 무조건 건강하다는 생각, 이제는 다시 점검해 볼 때가 됐습니다. 물론 모든 채소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채소와 피해야 할 채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관절 통증, 피로감, 소화불량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몸이 다르게 반응할까요? 바로 우리 몸속의 소화 시스템과 대사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먹고 나서 금세 소화됐던 음식이 이제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산은 음식물, 특히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분해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산의 양이 40%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내 유익균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음식 속의 유해 물질도 어느 정도는 장내 미생물이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유익균이 줄고 염증을 유발하는 균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소화도 잘 안 되고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변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 저하입니다. 간은 몸속 독소를 걸러주는 필터 같은 기관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 기능이 점점 느려집니다. 특히 특정 채소에 포함된 알칼로이드, 나옥살레이트 같은 식물성 화학물질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관절염, 피로, 두통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 문제 없이 먹던 채소가 이제는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알게 되면 어르신들의 식단을 바꾸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마치 젊을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기엔 이제 작고 불편한 것처럼 젊었을 때 먹던 방식도 나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음식의 성분 하나하나에 더 민감해집니다. 특히 채소 속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특정 화합물들이 젊을 땐 별 문제 없었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솔라닌, 옥살레이트, 렉틴이라는 세 가지 성분입니다. 먼저 솔라닌, 소라민의 은 주로 토마토나 감자, 가지 같은 가지과 채소에 들어있는 천연 독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소량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축적된 솔라닌은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계를 자극해 피로감과 뻣뻣함을 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옥살레이트 옥사라테입니다. 생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으며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정체를 만듭니다. 젊을 땐 소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몸 안에 남아 염증을 일으키고 신장 결석, 관절 통증, 흡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렉틴입니다. 이는 피망, 토마토, 콩류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으로 장점막에 자극을 주어 소화불량, 복부 팽만,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점막이 얇아지고 투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렉틴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은 각각 다르게 작용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젊을 때는 문제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염증을 만들고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마치 땅이 마르고 힘이 없을 때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식물이 자라지 않거나 오히려 뿌리가 상하듯이 우리 몸도 소화력과 해독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좋은 채소조차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음식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들이 실제로 이런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다음은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고 계신 그러나 관절 통증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세 가지 대표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왜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질까? 사실 문제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너무 평범해서 의심하지 않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다고 믿어온 채소들이 오히려 관절 통증과 피로를 키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식탁 위를 다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세 가지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속 염증을 키우고 소화에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채소를 줄이기만 해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속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채소는 아마 여러분 식탁에서도 가장 자주 보이는 식재료일 겁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토마토가 나이든 몸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채소를 줄이고 건강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유순희 어르신은 올해 72세입니다.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시고 매일 아침이면 직접 시장에서 장을 봐와서 손수 반찬을 만들어 드시는 분입니다. 늘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건강 관리를 해오셨고 특히 토마토는 빼놓지 않고 식단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김치찌개에 토마토를 넣어 끓이고 아침에는 토마토 한 개를 잘라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더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아침마다 컵을 들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고 넘기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깊어졌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도 진통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진료 중 저는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고 어르신께서 매일 토마토를 드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2주 동안만 토마토 섭취를 잠시 멈춰보시겠어요? 통증이 줄어드는지 한번 관찰해 봅시다. 처음엔 놀라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토마토가 왜 하셨지요? 하지만 통증이 워낙 심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믿고 시도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고 다시 내원하신 날 어르신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이 덜 저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예전엔 컵 하나 드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따뜻한 차도 다시 마실 수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한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단지 토마토 하나를 잠시 식단에서 뺐을 뿐이었는데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다니 말입니다. 이 경험은 어르신뿐 아니라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식재료가 특정 연령대에는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종일 어르신은 올해 78세입니다. 배우자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뒤로는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있어 평소 식사도 본인이 직접 챙기시는데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참고해 나름대로 식단을 관리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드셨던 것이 바로 생시금치 스무디였습니다. 아침마다 시금치와 사과, 바나나, 견과류를 넣고 믹서에 갈아 마시는 것이 박 어르신의 하루를 여는 루틴이었습니다.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1년 넘게 꾸준히 드셔왔지요. 하지만 그 무렵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낮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화장실에 가도 변이 딱딱하거나 너무 묽거나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까지 뻐근해져서 병원에서 영상 검사를 해봤지만 뚜렷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지만 진료 중 식습관을 들여다보던 저는 생시금치에 옥살레이트 성분이 문제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금치 자체는 좋은 채소지만 생으로 먹을 경우 노년기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 어르신께도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시금치를 데쳐 드셔보세요. 그리고 아침 스무디는 잠시 쉬고 따뜻한 국물이나 고구마 같은 음식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시금치를 왜 데쳐 먹어야 하냐며 의아해 하셨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3주 뒤 다시 오셨을 때
박 어르신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혼자 살아서 더 잘 챙겨야 하는데 그동안 생시금치가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요즘은 점심 먹고도 졸리지 않고 화장실도 더 규칙적이 됐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가 혼자 사는 노인의 삶 전체를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광주 북구에 사는 76세 최미자 어르신은 손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손녀가 직장에 다니다 보니 평소 집안 식사는 어르신이 주로 챙기십니다. 손녀 건강도 생각해서 항상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그 중에서도 피망은 거의 매일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색도 곱고 생으로 먹어도 달달하니 좋다며 피망을 샐러드에, 김밥에, 볶음에도 자주 활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부터 어르신은 이유 모를 복부 팽만감과 오른쪽 골반 부근의 묵직한 통증, 그리고 걸을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고 설명했지만 어르신 본인은 예전보다 더 활동량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고 움직임이 둔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료 중 식단을 살펴보다가 피망 섭취 빈도가 눈에 띄게 잦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망은 가지과 채소로서 솔라닌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껍질과 씨에 렉틴 성분이 풍부해 나이가 든 장점막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날것으로 자주 섭취할 경우 장내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르신께 권해드렸습니다. 피망을 한동안 쉬어보시고 샐러드 대신 데친 채소나 나물 위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로부터 3주 뒤 다시 병원에 오신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한결 가볍고 걷는 게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어요. 다이어트도 아니고 음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네요. 무엇보다도 손녀가 할머니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피망 대신 당근이나 익힌 단호박을 활용하셨고 매주 한 번은 양배추를 살짝 찐 후 된장에 찍어 드시며 장 건강까지 신경 쓰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식재료 하나가 신체 컨디션 전체를 바꿀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루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어르신의 경험이 잘 보여줍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늘 건강을 위해 먹던 채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몸에는 맞지 않게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식단을 다시 살펴보고 작지만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첫 번째 실천은 바로 3가지 채소를 잠시 식단에서 빼보는 것입니다. 토마토, 생시금치, 피망. 이 3가지는 모두 특정 성분 솔라닌, 옥살레이트, 렉틴. 이 포함되어 있어 노년기의 몸에 만성 염증, 소화장애, 피로 누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몸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2주에서 3주 정도만 중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관절 통증이나 복부 불평함,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변화를 체감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에 토마토를 넣는 분들은 그 재료만 생략해도 됩니다. 생으로 시금치를 드시는 분들은 잠시 멈추고 익혀서 나물로 드시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피망은 색깔이 예쁘고 달아서 자주 드시게 되는데 그 대신 익힌 단호박이나 당근 같은 채소로 바꾸면 좋습니다. 이렇게 식단에서 3가지 채소만 조정해도 장점막이 회복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생각보다 빠르게 컨디션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몸이 더 가볍다, 소화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채소를 식단에서 잠시 줄이셨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채워줄 몸에 맞는 음식을 넣어야 할 차례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몸은 소화력과 흡수력, 그리고 순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도와줄 식품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자 현장에서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 고구마, 발효 배추입니다. 첫 번째는 생강차, 생강조림 등입니다. 생강은 천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관절 주변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또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뻣뻣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어르신들께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처음엔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 얇게 썬 생강 한 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리거나 국물 요리에 살짝 넣어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하시지만 노년기엔 오히려 좋은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돕고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줍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칼륨 등 항산화와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아 어르신 건강에 딱 맞는 식품입니다. 특히 껍질째 구워서 따뜻하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세 번째는 발효된 배추 백김치, 자연 발효 김치 또는 사워크라우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소화가 불편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발효식품은 이런 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줍니다. 자연 발효된 배추는 유산균과 비타민 K2가 풍부해 장 건강뿐 아니라 뼈 건강에도 좋고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김치 중엔 가열 살균된 제품도 많기 때문에 냉장 유통되고 생균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거나 직접 담가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분은 단순히 이 3가지를 꾸준히 식단에 넣은 것만으로도 복부가 편해지고 오후에도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 되면 잠도 더 깊고 안정적으로 잘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에 맞게 적절한 양과 방식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생강, 고구마, 발효 배추를 하루 식단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얇게 썬 생강 한 조각 약 1걸그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피하고 식후에 따뜻한 물에 우리거나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슬쩍 넣어 드시는 것이 가장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생강차가 쓰게 느껴진다면 꿀을 아주 소량 넣어도 괜찮습니다. 둘째, 고구마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껍질째 찐 고구마 1개 작은 사이즈 정도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다만 고구마만 따로 드시기보다는 달걀찜, 된장국, 김 등과 함께 곁들여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혈당 반응을 확인하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셋째, 발효된 배추 백김치, 사워크라우트 등는 매 끼니마다 작은 숟가락 12스푼 약 2.30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가열하지 않은 생김치여야 하고 가능하면 짜지 않도록 물에 한번 헹궈 드시거나 간을 약하게 해서 담근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이 민감하신 분은 하루 한 번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 천천히 늘려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딱 7일만 실천해보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오고 관절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딱 7일, 단 일주일만 따라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 끼, 하루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토마토, 생시금치, 피망을 식단에서 잠시 빼봅니다. 2단계, 생강차 한 잔, 따뜻한 고구마 한 개, 백김치나 발효배추 1, 2스푼을 하루에 한두 번 식사에 더해봅니다. 3단계, 하루의 몸 상태를 아주 짧게라도 기록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속이 편했다, 손이 안 저렸다, 또는 점심 먹고 졸리지 않았다 같은 간단한 메모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 오신 74세 한 어르신은 이 7일 실천을 통해 오전 피로감이 크게 줄고 손가락 관절 뻣뻣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80세 어르신은 변이 매일 일정하게 나오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다며 꾸준히 실천 중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실천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약을 바꾸거나 병원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주방 식재료를 조절하고 단 3가지 음식만 의도적으로 선택해보는 것입니다. 몸의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화를 스스로 느끼면 그때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혹시 도전해보실 분 계신가요? 오늘 고구마 드셨나요? 오늘 생강차 끓여보셨나요?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에겐 이 댓글 하나가 나도 해봐야겠다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던 채소 중 일부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잠시 멈추고 회복을 도와주는 식품을 하나씩 더하는 것, 그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마토, 생시금치. 피망은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서 섭취해야 할 채소입니다. 둘째, 생강, 고구마. 발효배추는 소화와 관절, 면역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기 좋습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7일 동안만 직접 실천해 보시면 몸이 먼저 변화를 알려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꾸면 다음 계절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시도가 내년 봄의 관절, 올 겨울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음식 하나가, 잠 하나가, 통증 하나가 바뀌면 삶 전체가 더 따뜻하고 가볍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 노년기 혈관 건강을 지키는 숨겨진 해독식품 5가지 모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 걱정, 혈관 막힘,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어떤 식사를 해보셨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해 이 시간을 내어주신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